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열흘 만에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빠른 수건을 짜듯이 공급하겠다고 국토부 장관이 말했죠. 절박함이 엿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성남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뉴스더에서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획기적이진 않다. 이것이 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정부는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새로 발굴한 것은 10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숫자 부풀리기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마저도 구체적인 부지가 확정된 것은 3곳 2만 7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울은 염창공원 부지 1,000가구가 유일할 정도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머지 7만 3천 가구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입주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지적입니다. 네, 근데 당장 서울시만 해도 이 그린벨트에 이제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계획대로 그럼 공급이 가능할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은 바로 속도전입니다. 3기 신도시나 태릉CC 등 공공택지 착공을 최대 2년 7개월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나 주민 반발, 민간 보상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3기 신도시는 2025년 첫 입주가 목표였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든가 주민 협의, 지자체 간의 협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나마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좀 일부 완화했다. 이건 좀 평가할 만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 이 재개발, 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고개를 저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도 공급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주비 대출 완화에도 여전히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돼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대비 대출 플러스 초과이익 환수도 그렇고 조합원 지위양지도 그렇고 그런 걸 다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자, 근데 이번에 보면 정부가 청년층 대출을 완화해서 빌라나 비아파트,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4억 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 때 주택담보 가치 비율을 80%까지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청년들 사이에서 우리는 빌라나 사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환금성도 떨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청년층이 사기에 노출되거나 이 비아파트 지옥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번 대책과 지난번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이 서로 좀 같지가 않다,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 사업자 정책입니다. 세제 개편안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가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임대 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살 때는 받는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낮춰줬습니다. 이러다 보니 임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참 부동산 정책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